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에서는 우리 지역 일꾼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안양 동안을 지역 위원장 맡고 있는 임재훈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는 처음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임재훈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TV브로드 ABC 방송을 통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대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임하신다고 너무 결의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직업이 정치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정치를 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소담한 꿈이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1995년도에 당시에 김대중 선생님이 이끄시던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이 창당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무처 당직자 공채 1기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출발했고 그 전에 제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시고 영국에서 7개월 동안 유학 생활을 하시던 김대중 선생님 네 분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고 정치 현장에 들어오게 됐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 바람직한 결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채 출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보니까 전북 익산 출신이세요. 네네. 그런데 안양과 연을 맺으셨습니다. 네네. 안양과는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나요? 중학교를 마치고 안양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원래는 서울 지역에 이제 진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지역 연합고사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양 지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신성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고 이제 8회 졸업생이 되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보면 안양은 저희의 뭐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이 강한 애정과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비평준화 지역이었군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공부 잘하는 학교 좀 가봐야겠다. 상경하셔가지고. 예. 자, 그 정치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회도 그쪽이시고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그 학교 성면 해체에 관련돼서 성면 문제에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교육 환경 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성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성면 문제를 볼 때마다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특히 학령 인구가 저하가 되고 예.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학교에서의 안전, 보편타당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면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침범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의 성면 제거 문제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판단을 했고 실제 일선에서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법 이것이 지금 저는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잘 개진이 되면 학교에서의 획기적인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강한 애정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심혈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법안을 만드셨는데 네네.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게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서의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이 그동안에는 권고사항이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일선 업체에서는 안 지키는 게 자기들 경비도 절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그만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강제 규정, 의무 규정으로 둬서 반드시 학교에서의 성면 해체 제거를 공사할 때 그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예.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도화가 되면 학교에서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면 문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반 부작용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담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면을 해체하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청소도 하게 되고 비닐로 보양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부산물을 대충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이 성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마셔버리게 돼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계마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그 안전 문제가 담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저는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안양과천 지역에서 성면 문제로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학부모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그 발의하신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 지역에도 제가 통계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67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성면 해체 작업을 좀 진행한 경우도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안전 문제가 담보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1%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점적인 의정 활동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학생에 대한 관심이 새터민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북한 이탈주민법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새터민 학생들 보호하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방송 현장이기 때문에 다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가정적으로도 그런 탈북민과의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연장선상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탈북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자세하고 소상하게 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탈북민들이 한 4천 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2,500, 600명 정도가 학생입니다. 근데 학생 중에서도 한 60% 정도, 한 58% 내지 60% 정도 되는 1,560명, 70명 정도는 학교에서의 보편 타당한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6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북한에서 직접 나온 이탈 주민들이 아니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재외 동포처럼 재외 동포처럼 이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탈북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에서 사각지대로 좀 전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안착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중도 학습 탈락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아이들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서 마음 놓고 교육받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안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역시 아까 학교 성면 해체 문제와 더불어서 강한 중점적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송에서 못할 만한 말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탈북민 자녀를 두신 걸로. 예, 그렇습니다. 참 그거 생각하면 저는 뭐 제 인상 제차가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할 수 없는데 딸과 아들을 이제 호적성으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 제약도 있고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딸과 아들을 제가 맞아들여서 최근에는 우리 딸이 아들을 순산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더 행복해졌고 인생이 풍성해졌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탈북민에 대한 그 강한 애정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에 대해서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식으로 맞아들인 그 새터민 자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교육받는 데 어려움을 좀 겪었나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교육 혜택을 좀 받고요. 성공적으로 대학도 좀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현재 지금 2학년인데 이제 좀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아직도 보편 타당한 교육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4,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다 한국 사회에 안착하게 되면 아마 저는 통일의 마중물이 되고도 남는다 판단이 들어서 탈북민을 우리가 감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이분들이 잘 한국 사회에 안착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예. 이 법이 잠자고 있습니까? 국회가 그동안 오랜동안 좀 파행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에 예. 저는 이제 반드시 통과될 걸로 믿고 있고요. 이것은 정파에 관계없이 정치에 관계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편타당한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통일을 싫어하겠습니까?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이 귀한 친구들을, 이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보담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정파에 관계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확실하게 법을 동의해 주시고 발의된 것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꼭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워낙에 쉬신 기간이 길어가지고 예. 이번 정기국회 때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정당 활동은 오래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 배지 다신 거는 신입이시죠. 그렇죠.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인은 신인인데 그 신인 같지 않은 신이란 말이죠. 예. 본인의 강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부족한 게 뭐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뭐 장점, 강점을 뭐 말씀드리기도 참 부족하고 좀 죄송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정치 현장에서만 본다면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1995년도 10월 2일 날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공채 1기 당직자로 왔는데 제가 선거를 지난번 4월 3일 창원 성산 보궐선거와 더불어서 총 58회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각종 대선,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각종 재보궐선거 등등 해서 58회의 선거를 치러봤는데 아마도 정치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 중에서 부족하지만 저만큼 선거 경험이 많은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40여 회 졌습니다. 패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패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이제 선거 활동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상당한 자양분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사무처 당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본과 기본에서부터 저는 정치 현장에서 출발을 하였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정치, 낮아짐의 정치, 눈높이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부족하지만 자신감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한 12개월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중고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과거의 경험이 큰 바탕이 되어서 10개월 정도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각지 않게 예상 외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판단이 들어서 예.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신인으로서 겪기 힘든 어려운 일들 얼마 전에 겪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법의 문제도 그랬고 굉장히 힘드셨죠?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제 일주일 후에 국감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떨리고 좀 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됐었는데 되자마자 이제 유치원 3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중재 발의한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되어서 이제 패스트트랙이 이제 지금 법사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정개투기와 사개투기 그 논란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사개특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물론 언론의 주목도 받고 국민적인 관심도 받았습니다만은 부담도 있었죠. 있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신진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참 귀한 기회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쉬움과 후회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무총장이라는 뭐 제3당이긴 합니다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있게 될 뭐 정기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가능자 역할, 가늠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뭐 신진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뭐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힘들었다 말씀 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좋은 정치적 경험을 했다. 좀 많이 배워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셨고 그렇게 또 활동하셨는데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두 분을 좀 꼽고 싶고요. 뭐 제 오리지널 뭐 원초적인 뭐 보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김대중 선생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하게 됐고 또 정치 현장을 이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제가 마침 10주기이셨어요. 그래서 좀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 좀 금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김한길 전 대표십니다. 최근에 이제 어려운 병을 갖게 돼서 좀 투병 중이셨는데 감사하게도 좀 다 낫게 됐고 특별히 이제 김한길 대표에게 이제 감사하게 된 것은 이분의 그 조직적 역량, 전략적 사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이분을 제가 모시면서 많이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님이
저의 정치적 멘토이자 큰 가르침을 주신 분들로 판단이 되어서 한 분은 너무 뵙고 싶고 또 김한길 대표는 속히 건강이 완벽하게 더 회복이 돼서 정치 현장에 복귀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국회 일도 바쁘시고 네네. 정당 안에 살림도 챙기셔야 되고 네네. 바쁜데 이제 동안을 지역의 지역위원장도 맡으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평촌 신도시 동안을 지역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은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기 이제 보건 의료 혜택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대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뭐 뒤처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역시 제가 주안점을 갖는 것은 이제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본인들의 비전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 구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아마 안양 지역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면 등이라든가 이런 그 보이는 그 안전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폭력 추방, 폭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폭력 추방이라든가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공부하고 놀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데 아마 제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공감과 동의를 얻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초기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역에 신성고등학교 이제 8회 졸업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문 사이에 강력한 지원, 지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후보님들도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아무래도 지역과 저 동질화된 임재훈으로 저는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특장점과 강점이 있지 않나 판단이 들고 그래서 더 섬기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친화적인 입장을 갖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이제 선보이게 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들도 제가 신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신선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 더 자주 뵙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정치 인생 한 30여 년 그렇습니다. 되셨는데 내가 정치하기 참 잘했구나 이런 걸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한 25년, 비공식적으로는 27년 내지 8년 정도의 이제 정치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의외에 제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루하루가 정치인이 되길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부여해준 이제 봉사 기관이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네. 존경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라든가 또 우리 안양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가 저는 봉사 활동 기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좀 감사하고 정치인이길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예.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인사드린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 국회의원입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들, 점검해야 될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은 신진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25년 전에 공식적으로 정당에 투신한 이래로 갖고 있었던 초심 변치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짐의 정치 그리고 봉사의 정치를 통해서 품격 있는 정치 현장을 만들고 싶고 우리 안양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공부하면서 본인들의 비전을 키워나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이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서 의정 활동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많이 또 성원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더위도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맞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